주식 시장도 보면 오히려 잘 나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히려 더 잘 나가잖아요. 한동안 부산도 오히려 급지 좋은 아파트가 더 잘 나갈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비우량주, 그 다음에 하위 급지를 가지고 수익을 보기보다는 오히려 상급지를 대출받아서 가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 주간 주요 거래 동향 살펴보고요. 다음은 이제 아파트 거래된 실거래가 순위별로 살펴보고 주요 거래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캠프 부동산 스쿨 카페에 먼저 고민 질문 남겨주신 분 세 분 선정해서 답변 드리고, 그 다음 질의응답 지금 라이브 방송에서 질문 주신 분들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 거래 동향, 거래 동향 보겠습니다. 주간 거래 동향 2026년 6월 13일까지 최종 업데이트 기준이고요. 일주일간 거래량을 보시면 이제 부산광역시는 662건입니다. 여전히 거래량이 아직까지는 좀 못 살아나고 있습니다. 저희 부동산 투자자 및 부동산 우리 강사님들 이렇게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면, 혹은 소장님들 좀 얘기를 나눠보면, 많은 분들이 지금은 이제 주식 쪽으로 돈이 흐르다 보니까 아직은 주식을 좀 더 먹고, 속된 표현으로 주식에서 수익을 더 보고 부동산을 올린다, 이런 수요가 좀 많다고 합니다. 네, 제 주변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좀 보이고요. 특히나 이제 30대 분들이 그런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이제 40대, 50대만 돼도 어느 정도 내가 목표치 수익을 봤다면, 지금은 다들 주식으로 목표 이상의 수익을 조금 보신 분들이 꽤 계시죠. 그런 분들은 빨리 부동산으로 옮기고 있고요. 이분들은 이제 더 큰 수익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30대, 20대 분들이 지금 주식에서 또 더 수익 보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큰 하락장의 경험이 40대보다는 좀 적고 4, 50대보다는 좀 적은 부분도 있고요. 다음 내가 이 주식을 팔아도 아직까지 부산에 급지 좋은 아파트를 가기보다는 겨우 내 집 마련 정도 하는 거, 혹은 이제 중급지 정도 가는 정도다 보니까 더 어떻게 보면 주식으로 수익 보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 30대와 40, 50대가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네. 거래량이, 주식장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건지 쉽사리 거래량이 못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거래량이 엄청 작은 거는 아닙니다. 네. 반면에 이제 급지 좋은 데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제가 기회가 되는 단지 좀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별로 보시면 이제 해운대구가 거래량 1등이고요. 2등은 동래구, 3등은 진구, 4등은 북구, 그다음 사하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 수영구 순입니다. 네. 아파트별로 보면 이제 서구 암남동에 이편한 세상, 송도 더 퍼스트 비치가 12건으로 1등이고요. 1강이 올라왔습니다. 이편한 세상 1강이 5건으로 2위입니다. 그다음 구포현대가 5건으로 3위고요. 화명 롯데캐슬 카이저도 눈에 띄네요. 이제 4건으로 4위. 그다음에 이지더원 1차 오션포레가 4건으로 5위이고요. 6위에 대림 쌍용 강변타운이 4건, 7위에 포레나 동네, 그다음에 8위에 동원 로얄 두크 장림동에 있는 동원 로얄 두크가 8위입니다. 9위가 수정 강변타운 화명동에 있는 아파트고요. 그다음 10위는 이제 양정동의 현대 2차입니다. 레이카운티 1단지가 이제 11위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눈에 일단 좀 들어오는 거는 이제 이편한 세상 1강이 좀 들어오는데요. 이편한 세상 1강은, 자, 1강 신도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추가 설명을 드리면, 1강과 명지가 거의 용호상박이라 할 정도로 동부산 쪽에 동쪽에 1강이냐, 동쪽의 신도시 1강이냐, 서쪽의 신도시 명지냐, 예전에 좀 엎치락 뒤치락 했죠. 그런데 이번 장에서 회복은 명지가 살짝 빠릅니다. 명지 더샵 vs 1강 자이,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리치고를 한번 또 추가로 볼까요? 자, 명지 더샵 3단지가 좀 더 대장이죠. 그 다음에 단지 비교해서 1강 좌이 2단지랑 보겠습니다. 자, 전체를 보면 실거래가 약
약간 일강제가 살짝 낮네요. 살짝 낮고 실가도 살짝 낮습니다. 그리고 요 차이보다는 지금 살짝 벌어진 것 같지 않아요? 전 조금 벌어진 것 같아요. 예, 요 때의 차이보다 요게 조금 더 벌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때도 보면 바닥에서 찍고 올라갈 때 확실히 이제 명지가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약간 이제 조금 빠지고요. 요 에코델타 시티 입주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빠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강이 좀 뒤늦게 올라가는데 조금 덜 빠집니다. 예. 자, 아무래도 이제 명지는 에코델타 시티 물량에 좀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요. 다음 이제 명지가 제가 1강의 선행지수는 오히려 명지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신도시라는 특징과 비슷한 가격군의 특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1강 신도시는 언제 좋아질지를 보려면 명지가 언제 좋아지는지를 봐야 되고요. 다음 1강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가 충분히 올라줘야 이제 이 유동성이 1강으로 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1강이 지금 거의 바닥에는 가까운 것 같아요. 거의 바닥에는 가까운 것 같고 해운대가 좀 더 치고 가줘야 1강이 좀 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반대로 이제 명지더샵도 저는 이제 한 요때 거의 요때 이때 7억짜리 이런 실가 보이시죠? 이런 거 보면 7억대까지 넘겼을 때는 약간 또 내륙 이 돈이면 내륙을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가 다시 6억대라면 또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 시점 기준으로. 예, 그래서 의외로 이제 1강 자이보다는 오히려 1강 이편한 세상이 거래량이 좀 더 위로 올라왔습니다. 다음 이제 화명 롯데캐슬 카이저도 눈에 띄고요. 자, 화명 롯데캐슬 카이저. 이제 화명 롯데는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부산의 84 타입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한 7억대 이렇게 하죠. 84는 7억대고 33평은 6억 6천대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이제 중상위권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화명 롯데캐슬 카이저가 터져줘야 부산이 이게 충분히 가져야 부산이 전반적으로 이제 좀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중상급지로 흐르는 대표 단지입니다. 대표 단지. 예. 그래서 화명 롯데캐슬 카이저가 잘 터져줘야 부산에 있는 6억대, 5억대, 4억대 아파트들이 좀 갈 수 있다. 예.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은 또 화명 롯데캐슬 카이저 같은 경우에는 투자 수요보다는 실수요가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화명 롯데캐슬 카이저가 충분히 가주면 이제 실수요가 좀 더 5억대, 4억대로 퍼질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강에 이제 이지더원도 이렇게 내 건으로 거래가 올라오고 있고요. 오히려 그 1강 자이보다도 1강 자이나 비스타 동원보다도 이편한 세상이랑 이지더원이 보이네요. 자, 포레나 동네가 또 보입니다. 7위에. 자, 포레나 동네. 자, 포레나 동네가 어떻게 보면 생활권은 조금 다른데 여기 명륜동이 오르다 보면 이게 조금 퍼져서 명륜 2차 아이파크 1단지까지 퍼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면 이 바톤이 어디로 가냐면 포레나 동네로 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명륜 아이파크 2차 1단지가 어느 정도 오르면서 이 흐름이 포레나 동네로 같이 퍼지고 있고요. 여전히 지금 한 1억 정도 9천만 원 정도 가격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도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포레나 동네 하고 자, 단지 비교. 자, 명륜 아이파크 2차 1단지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자, 전체로 봤을 때 보세요. 명륜 2차 아이파크 1단지가 여기 보시면 조금 더 비쌌잖아요. 조금 더 비쌌는데 지금은 이 차이가 조금 벌어져 있습니다. 갭이 좀 벌어져 있다. 이거는 명륜동부터 흐름을 먼저 타서 그런 거고 아마 이제 곧 이어서 여기 포레나 동네가 이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명륜 2차 아이파크도 아직까지도 저는 좀 눌림이 있다 생각이 들지만 그래서 요거 투자로도 괜찮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눌려 있는 거는 포레나 동네가 좀 더 눌려 있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포레나 동네가 조금 올라줘야 이렇게 흐름을 타줘야 이게 이제 안락동까지 쭉 퍼질 수가 있습니다. 네. 요렇게 쭉 퍼지고 이렇게 4호선 라인 따라도 퍼지고 동해선 라인 따라도 이렇게 퍼질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도 대표적인 이제 실수요자 중심의 단지입니다. 네. 다음 요거는 투자자들이 이제 좋아하는 아파트인데 양정현대 2차입니다. 자,
요거를 보시는 게 낫겠죠. 자, 양정현대 이 차는 여기가 오르면 오를수록 양정현대 요 아파트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사실 이 상승의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제 촉진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보니까 양정현대도 괜찮은데요. 촉진 4구역이 실투금이 한 2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여기 촉진 4구역을 또 보는 것도 나름 참 2억을 가지고 소액 투자라 하기는 좀 그렇지만 한 2억 정도의 부동산에서는 좀 그렇죠. 2억 정도의 소액 투자가 가능한 요 촉진 4구역이 지금은 또 타이밍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꽤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 촉진 3구역이 워낙 메이저급으로 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지난주에 제가 현장을 갔다 왔는데 철거 공사를 한창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1 구역도 공사 중이고 이주 철거 단계고 그 다음에 요 초등학교 중학교를 열로 이전해서 여기 한창 공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2-1이나 촉진 3이 더 좋지만 우리가 투자 금액이 부족하다면 이게 같이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촉진사도 나름 가성비 투자로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양정현대가 움직인다는 것은 촉진의 수혜를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 이제 눈에 잘 띄지 않는 재개발 구역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는 좋은 시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레이 카운티도 현장을 좀 다녀왔는데요. 레이 카운티가 보자. 실가를 보면서 조금 설명드릴게요. 자, 요새는 워낙 사람들이 실가 이거 보는 거에 되게 빨라요. 그래서 시장이 좀 빠르게 움직입니다. 예전보다. 자, 레이 카운티가 이번에 작년 말 해가지고 12단지 기준으로 한 12억 돌파했었죠. 12억 보자. 12억 8천을 기억하거든요. 예. 요때 이제 12억 8천 26년 4월에 이제 12억 8천이 있었고 다음 또 보면 이제 보자. 12억 7,500도 있었고요. 2월 달에 워낙 대단지니까 12억 5천 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부동산 방문해서 소장님한테 좀 물어보니까 과거에 이제 2단지가 요 2단지가 대장이죠. 대장 기준으로 12억 5천에서 8천 이렇게 갔던 것들이 지금은 거의 한 12억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여기서 이제 조금 깎아야지 거래가 된대요. 그래서 12억까지도 거래가 좀 쉽지는 않다라고 하시고 오히려 소장님 뷰는 조금 12억 8천대가 거의 고점이고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닌가? 요런 느낌으로 좀 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약간 다르게 보는 뷰가 뭐냐면 레이 카운티의 저는 선행 지표가 어디냐면 거의 동행 지표에 가까운 게 사직 롯데고요. 거의 동행 내지는 약선행 혹은 동행 지표에 가까운 게 사직 롯데고 조금 선행 지표가 뭐냐면 남천 더샵이거든요. 남천 더샵 및 센텀파크가 조금의 선행 지표입니다. 예, 레이 카운티보다. 근데 남천 더샵이 이제 좀 더 선행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 남천 더샵이 실가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예, 남천 더샵이 보시면 여기 최근에도 지난 한 주간에도 84 타입 이렇게 보면 요렇게 이제 13억대에 84 타입이 13억대에 꾸준히 거래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레이 카운티가 빠지기는 좀 힘든 환경이다. 지금은 이런 이제 고점 지난 전고점에 한번 부딪히는 요인과 주식시장으로 유동성이 좀 가는 요인들이라든지 금리 인상을 우려하는 이런 요인 때문에 잠깐 쉬고 있는데 그리고 요 학군지는 또 그 학교 그 시기에 맞춰서 조금 움직이고 또 조용하고 움직이고 조용하고 이래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좀 조용할 때가 저는 A급지기 때문에 여기는 급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요런 데가 이래 조용할 때 좀 봐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진 롯데랑 가격 차이도 지금은 조금 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차라리 제 생각에는 5천에서 1억은 그냥 조금 안전마진이라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야기 쉽게 안전마진을 5천에서 1억 정도는 내가 더 먹고 갈 수 있겠다. 저는 레이 카운티가 올해 중에 전고점을 돌파하고 넘어갈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사람들은 조금 무거운 벽을 느낄 때 오히려 이제 투자자분들이나 실수요자분들은 요때 레이 카운티를 다시 들어가는 것도 저는 좀 괜찮아 보였습니다. 예. 우리가 1년 전, 2년 전만 하더라도 레이 카운티가 너무 이제 다른 해운대 수영구보다도 더 잘 치고 가다 보니까
오히려 레이카운티보다는 남천 더샵이라든지 사진롯데라든지 뭐 해운대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를 추천드렸는데, 지금은 또 반대로 수영구 남천 더샵이라든지 요런 데가 오히려 더, 그 다음에 해운대 센텀파크라든지 이런 데가 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레이카운티가 약간은 5천에서 한 1억 가까이는 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 상태다라고 봐져요. 동급지 대비 혹은 약상급, 약간 더 상급지 대비는 조금 눌림이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이 좀 기회다 이래 봐지고, 올해 제가 이번 주 지난 한 주간 다녔던 임장 중에서 레이카운티가 오히려 제일 눈에 좀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현장 영상 가서 영상도 촬영했는데 편집해서 올라올 건데, 여기 레이카운티 맞은편에 여기에 이제 요렇게 해서 포스코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더샵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요런 현대타운이나 동원타워나 뭐 요 동원 아파트나 이런 데도 나름대로 요런 데가 또 나름 대우 아파트나 요런 데가 나름 가성비로 이제 좀 좋아지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아파트를 끼고 여기 새 아파트 들어오지, 여기 새 아파트 들어왔지, 이러니까 상대적으로 요런 데의 인프라도 점점 좋아지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제동이나 사직동 이 학원가 및 이런 주거환경을 같이 누리고 싶은데 가격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요런 데 가성비 아파트도 좀 보셔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게 완성되고 나면 이게 착 보이는데 공사 중일 때 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 갔을 때 뭐랑 좀 설명을 드렸냐면, 요 남천 동원 노엘두크랑 같이, 남천 더샵과 같이 한번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여기 보시면 동원 노엘두크가 여기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여기가 어땠냐면, 자, 남천 더샵이 들어오기 전에는 요 골목길을 통해서 요런 식으로 왔어야 된단 말이에요. 요쪽 7년? 네. 요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요 안쪽에 박힌 느낌입니다. 이렇게 동원 로얄이 요렇게 안쪽에 있는 느낌인데, 지금은 요렇게 왠지 남천 더샵과 조금 뭐 옆에 바로 옆에 있죠. 바로 옆에 단지다 보니까 남천 더샵의 다음 단지 같은 느낌이죠. 예. 그래서 이게 들어오면 이쪽이 좀 오르게 됩니다. 수혜를 받게 됩니다. 예. 마치 남천 더샵과 남천 동원 로얄 듀크처럼 여기 거제 레이카운트 옆에 이런 아파트들이 좀 더 지금은 가성비 좋게 보였습니다. 네. 신축 아파트가 또 들어오면서 이런 데가 또 눈에 띄기도 했다. 네. 이게 금액도 좀 괜찮았어요. 금액도 한 3억대, 2억대 이랬거든요. 그래서 2, 3억대는 사실 제가 괜찮다 말씀드리기가 조금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다른 2, 3억대 대비는 좀 괜찮아 보였습니다. 예. 거제 현대타운 이제 31평이 한 3억대, 3억 이렇게. 그다음에 대우 아파트가 한 3억 9천. 예. 그다음에 동원이 한 3억 천. 요랬거든요. 자, 요거는 23평이 3억 천이고 31평은 3억 7천입니다. 3억 7천. 특히나 여기 대우, 동원 요 순으로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요렇게 이제 거래 동향 좀 살펴봤고요. 다음 이제 주요 순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는 한 번씩은 이래 전체 평형으로 보고 또 한 번씩은 30평대 이렇게 보는데, 전체 평형을 보면 이제 LCT 65평이 33억에 거래가 되었고요. 저는 참 신기한 게 정말 LCT는 꾸준히 그래도 거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꾸준히 참 부산이 돈 많은 분들이 많구나 싶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린시티의 제니스 64평이 28억 5천에 거래가 되었고요. W 58평이 24억 7천에 또 거래되었습니다. 삼익빛이 54평이 22억 9천에 거래가 되었고요. 다음은 5위에 이제 센텀파크 1차 59평형이 21억 2천에 거래되어서 1억 8천 오른 금액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해운대 아이파크 마린시티에 있는 해운대 아이파크 50평이 20억 9천에 거래되었고요. 센터파크 1차가 59평형이 19억 4천, W 44평이 18억 3천에 거래되었습니다. 삼익빛이 48평이 17억 3천, 대우마리나 163.34 타입이 이제 17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GS 하이츠자이 63평도 이제 17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GS 하이츠자이 대형 평수 제가 추천드린 적이 있는데,
1억 5천 오른 금액에 이제 거래가 되었네요. 왜냐면 W가 뷰 보이는 게 올라갔으니 어떻게 보면 이제 하이츠자이의 뷰 보이는 게 같은 돈 대비 평수를 넓힐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이 수요가 넘어올 때가 되었다라고 좀 표현했는데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거래가 되었습니다. 네. 자, 30평형 아파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34평 한번 보겠습니다. 34평은 이제 트럼프 월드 센터원이 34평이 14억 3천에 거래가 되었고요. 부산에 이제 지금 3대장이 트월센 하고 마린자이, 남천자이가 있는데 마린자이가 좀 4위로 밀리고 대연 서밋이 오히려 3위로 좀 올라왔습니다. 테넌바움을 제외하면. 네. 그래서 대연 서밋이 굉장히 좀 잘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월드 센터 원이 구축인데도 불구하고 입지발로 주간 거래 1등 했습니다. 자, 테넌바움은 이제 특수 조건이기 때문에 또 넘어가도록 하고요. 남천더샵이 13억 4,300에 거래가 되었네요. 와, 13억 4,300개 84 타입이 13억 4,500이면 지난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고점을 돌파한 가격입니다. 이게 26년 5월에 13억 6천 찍었었고, 그러면 이게 전고점이 21년도 전고점이 13억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돌파했습니다. 4,500 돌파했고 최고가는 6,000까지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이카운티나 사직 롯데보다 센텀파크가 오히려 좀 더 잘 가고 있고 남천더샵도 좀 더 잘 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 실제로 이래 보시면 자, 남천더샵부터 보시면 남천더샵이 지난 고점이 12억 9천인데 21년도에 나왔던 게 아니고요. 22년도에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자, 22년도로 쭉 내려가면 21년도는 13억 돌파가 없고 22년 8월 달에 12억 9천이 지난장의 전고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요때는 사실 좀 하락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요거는 남천 더샵의 전고점 보정을 하면 13억에서 13억 5천 정도를 보는 게 오히려 맞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지금 이게 이제 26년 5월에 이제 돌파해서 13억 6천까지 이렇게 거래가 됐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거래가 이렇게 되고 있죠. 확실히 이제 신축의 역세권 평지다 보니까 먼저 치고 갑니다. 그리고 남천더샵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 우동, 수영구, 남천동 여기가 이제 동 단위로 봤을 때는 부산 최고 동네인데 신축이 잘 없어요. 그래서 신축이 귀하다 보니까 이 에너지를 남천더샵이 좀 가져가고 있고 그다음 남천자이 오히려 옆에 있는 대연 서밋까지 이 에너지를 가져가고 있다. 예, 보시면 되고 다음 이제 센텀파크가 지난장에 보시면 이제 13억이었거든요. 센텀파크가 자 21년 9월 달에 13억이었습니다. 13억. 근데 요 실가가 왜 안 뜰까요? 평수가 다른가? 여기에 여기는 나오는데 여기는 아직 안 나오네요. 여기에 13억이고 여기 순위에는 12억이구나. 12억. 이걸 잘못 봤네요. 12억입니다. 네, 남천더 잡을 제가 봤네요. 자, 12억입니다. 예. 아직 전고점 돌파는 못하고 있습니다. 센텀파크는. 사직 롯데가 이제 11억 7,700에 거래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직 아쌍이 11억 5천이고 레이카운티가 10억 5,500이고 1단지입니다. 1단지. 저는 오히려 지금 이제 여기 오히려 사직 여기 레이카운티 2단지하고 사직 롯데하고 사직 아쌍이 주춤한 지금이 좀 기회다. 이래 봐집니다. 네. 또 한번 먼저 치고 갈 거예요. 주식 시장도 보면 오히려 이제 잘 나가는 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오히려 더 잘 나가잖아요. 한동안 이제 부산도 오히려 급지 좋은 아파트가 더 잘 나갈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보면 비우량주, 그 다음에 하위 급지를 가지고 수익을 보기보다는 오히려 상급지를 대출받아서 가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예, 최근 동향을 보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저도 마찬가지로 이럴 때 사직 롯데라든지 사직 아쌍, 레이카운티 2단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런 아파트들이 오르면 여기 다음 나오네요. 대연 힐스테이트 프루지오가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대연 힐스도 이제 빨리 11억을 넘길 때가 됐는데 예, 11억 넘긴 적이 있나? 한번 봅시다.
대연 혁신도시. 저는 주로 이제 이 주도주가 탁 올라가면 그 밑에 1등이 올라가면 주로 2등을 좀 추천하는 전략을 많이 쓰는데 아직까지 11억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10억 중후반에서 계속 눌려 있습니다. 네. 요것도 올해 중에는 제 생각에는 전고점 돌파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10억 5천에 거래되었습니다. 레이카운티 1단지. 동래아도 요새는 좀 조용하다 하더라고요. 예, 10억에 거래됐습니다. 예, 34평이 10억. 단지가 표시되진 않네요. 여기서는. 대우마리나. 예, 대우마리나 3차가 최근에 이제 재건축 움직임이 있죠. 예, 9억 3,200 거래됐는데 이거는 취소됐고 13위에 이제 99억 3,200, 14위에 13층 이거 다 같은 건인가? 비슷한 건 같아요. 도샵 센텀포레가 이제 9억 넘겼습니다. 9억 천에 거래됐고 센비동도 33평이 9억대에 이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이제 순위별로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운영형 빌딩 투자 해가지고 숙박시설 및 건물 투자 콜라보 특강이 있습니다. 4주 정규 과정이고요. 보통 부동산에서 큰 돈이 되는 게 내가 숙박시설 운영하다가 이게 나중에 건설사한테 팔릴 때, 요때가 현금 흐름도 생기고 가장 큰 자산 증식도 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제대로 배울 수 있는 4주 심화 과정입니다. 실전까지 완성될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7월 1일 수요일부터 4주간 진행됩니다. 이론 강의 2번, 현장 답사 2회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고요. 요거는 건물 전문가 강장군님과 숙박 운영 전문가 숙박왕 권 대표님 이렇게 같이 콜라보 강의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숙박왕님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500개가 넘는 숙박시설을 20년 넘게 운영 중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운영 노하우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동의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12주 정규과정 진행될 예정이고 주식 전문가 임주훈 강사님,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전문가 아트님, 재개발 전문가 강다르크님, 토지 전문가 토지바라기님, 우리 건물 전문가 강장군님, 그리고 고대장 저 해가지고 12주 과정으로 이제 주식부터 부동산 투자까지 전반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재테크 수업 12주 정규 강의가 있습니다. 동의대학교에서 평생교육원에서 진행이 되고요. 요거는 오프라인 전형입니다. 6월 25일부터 시작됩니다. 네. 다음 간단한 고민 상담. 고대장의 부동산 1대1 코칭 하시면 되고요. 어차피 아파트 사실 분들은 여기 구해줘 아파트 참여하시면 매수 매도까지 전부 다 도와드립니다. 아파트 투자에 필요한 A부터 Z까지 다 도와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희 신규 프로그램 및 코칭 프로그램 고정 댓글, 고정 메시지에 남겨놓겠습니다.